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법령과 제도. 학습에 앞서 이번 시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직영 노동자들은요, 우리를 노예로 봅니다. 자기들도 하인이면서 우리를 노예 취급한다니까요. 남들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파견직 되고 나서 월총액 임금이 81만 원이에요. 예전에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때는 1년에 2,10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보통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면 직업으로 내세울 게 없어 말문이 막히죠. 결혼한 남자들 같은 경우엔 아직도 처가에선 공무원인 줄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월급이 9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정규직은 제 월급의 정확히 2배를 받더라고요. 아니,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닌가요? 저희는 1년에 3일 쉬어요.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가 있는데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10시하고 3시에 10분 정도 쉬는데요. 유독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감시 노출가 심해요. 망원 렌즈로 사진 찍고요. 아예 나가지 말고 현장에서 담배 피랍니다. 말이 휴식이지 쇳가루 날리고 눈도 제대로 안 보내서 어떻게 쉽니까? 직영 사람들은 빨랫감을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다 빨아주는데 우리 빨랫감 우리가 직접 가서 다 빨아야 돼요.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해서 5일간 휴가를 가졌습니다. 근데 경조사비는커녕 일당 깎이고 주차 월차 깎이고 월급이 겨우 40만 뿐이 안 나왔어요. 회식 자리 가면요, 막 옆에 앉으라고 강요해요. 앉기 싫다 그러면 너 회사 그만 다니고 싶냐고. 술잔 비워주면 술 따라야 되죠. 안주까지 챙겨줘야 돼요. 더 짜증나는 건요, 노래방 가면 같이 춤추자고 막 부둥 껴안고 그래요. 해마다 계약일은 다가오죠. 근데 회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즐거운 연말에 2001년 연말이던가 그 현장 소장이 불러서 갔는데 그 보너스라 그러면서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걸 받고 나니까 차라리 주지 않는 게 오히려 기분이라도 덜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집에 들어올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이 무척 한심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차별금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령과 제도에서 차별의 개념과 예외 및 영역, 그리고 구제와 제재의 절차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한 차별금지법을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별 또는 차별금지 영역별로 제정된 차별금지법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및 권한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차별금지 사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영역에 따라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에 주된 거주지 등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무와 같은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과 같은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19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으로 표현된 사유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영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합니다. 거래는 상품 또는 물건과 같은 재화, 서비스와 같은 용역, 그리고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 조치를 차별의 예외로서 인정합니다. 여기서 적극적 조치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을 말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장애입니다.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상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도 포함하고 장기간의 장애, 그리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제약도 포함됩니다. 또한 생활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와 같은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입학 지원, 입학, 전학, 교내외 활동, 진로교육 등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 이용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매매, 임대, 입주, 사용하는 경우,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에 대피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은 사법행정서비스의 제공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모 부선권과 성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선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 가정, 복지 및 괴롭힘은 가족, 가정, 복지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건강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며 괴롭힘 등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어 차별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과도한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에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진정직업 자격에 대한 것도 차별의 예외에 속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조치와 같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내용도 차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에 대한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그리고 법원의 구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거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 시정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경우에 법무부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보면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리고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등으로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 회복,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대해 법정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 구제를 받으면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소송 제기 전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중에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본안 판결 전까지만 명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를 중지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벌의 부과. 네. 차별에 악의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할 때는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그리고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 성별과 관련된 사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 성별과 관련된 사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 영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차별이 금지되는 고용 영역은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입니다.
둘째,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녀 고용평등법에 있어서 차별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 금지의 예외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별의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지방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시정 요청을 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시정 권고를 합니다. 지방노동청은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자율 구제를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1, 2인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상담 업무 및 노사 자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도 금지합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고용 영역은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 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그리고 퇴직, 해고 등입니다. 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 연령이 직정 직업 자격에 해당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의 예외적 경우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 금품이나 복리 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차별에 대한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아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보면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리고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등으로 피해 정도의 심각성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알아보면 모집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에게 형벌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된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와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근로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구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시정 신청은 피해자 또는 직권으로 하고 조사와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조정과 중재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의 시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 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각 법의 구제 제도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문제 1.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기구는 노동위원회이지만 그 차별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 또는 차별금지 영역에 따라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된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시정명령권을 갖지만 연령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권을 가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이나 모집, 채용에서의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각 지방노동청에,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된 차별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법령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